도구를 매질하고 죽이려는 장비와 공적을 세운 송견. 자금 황건적들이 모반할 수 있었던 근원은 십상시들이 매관매직을 일삼는 것은 물론 자기들과 가까운 자가 아니면 쓰지 않았고 자기들과 원수진 자가 아니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온 천하는 크게 어지럽혀졌기 때문에 마침내 황건적들과 같은 도적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옵니다. 그러니 황제께서는 그 십상시 무리들의 목을 베어 머리를 남문 밖에 걸게 하신 후 사자를 보내시어 천하에 공포하셔서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상으로 후한 벼슬을 내려주신다면 온 천하가 맑고 태평하게 되지 않을까 사료되옵니다. 장균이 나서서 황제께 이렇게 아뢰는 것을 들은 십상시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으로 나서서 황제께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장균이 주상께 아뢰온 말들은 그가 주상을 속이기 위한 기만일 뿐이며 그런 일은 조정원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옳은 말이옵나이다. 황제 앞에서 그렇게 황당한 말을 짓거리자 천자는 그들의 말만 믿고 충신 장균을 군사에게 하명하여 궐 밖으로 축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걱정이 된 십상시들은 황건적들을 치는데 공로가 있는 자들이 벼슬을 얻지 못하자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끝에 방도를 만들어냅니다. 십상시들은 일단 그들에게 작은 벼슬자리를 하나씩 주어 입을 막아놓은 다음 후일 다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입을 모은 뒤 곧 포상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비는 거의 억지로 정주 중산부 안희연이를 제수받고 좋은 날을 택하여 부임하게 됩니다. 유비는 그동안 이끌던 군사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단지 좌우 가까이서 보좌하던 20여 명과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연으로 내려가 부임했습니다. 유비가 조그만 관직으로 고을에서 공무를 시작한 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그곳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안희연이에 부임한 뒤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관우 장비와 더불어 반드시 한 상에서 밥을 먹었고 잠잘 때면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관우와 장비는 유비가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 가 있을 때면 반드시 그의 곁에 서서 보여하였으며 그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게 되어도 일말의 피곤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안희연이를 제수받고 부임한 지 넉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정에서 내려온 기가 막힌 조서를 받고 아연실색하며 할 말을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한때 군사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장리가 된 자들은 모두 다 퇴거하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황건적들과 싸워 하찮은 공적을 세웠다는 이유로 지방 관리에 장이 된 사람들은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모두 파면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조서를 받은 유비가 은근히 불안해하고 있던 중 때마침 도구가 관원들의 업무 태도 등과 문제성 등을 감찰하기 위해 여러 고을을 거쳐 그가 부임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는 성 밖까지 나가 도구를 영접하며 정중히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렸지만 그는 그대로 말 위에 올라앉은 채 단지 채찍을 잠깐 들어 올려 알았다는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도구의 행태를 본 관우와 장비는 속으로 매우 괘씸해했고 관역에 들어가서도 도구는 남쪽을 향해 높은 곳에 앉아 유비를 아래쪽에 서 있게 한 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유연이는 무슨 출신인가? 하고 묻자 유비가 말을 받아 대답했습니다. 저 유비는 중산정왕의 후예이며 탁군에서 황건적을 치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전투에 30여 차례 참전하였고 거기서 약간의 공을 세운 적이 있어 현직을 제수받았소이다. 여기서 말한 군사는 군대에서 전투 등 군인들이 하는 업무를 이르며 태거는 죄과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하급 관리를 파면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도구는 전한 때 설치된 관직으로 군을 보좌해 현을 감찰하는 역할이며 관역은 관가에서 역참 등에 설치해 놓은 객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도구는 유비가 하는 말을 듣고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며 큰 소리로 꾸짖는 말을 합니다. 유현이 내 놈이 함부로 한실의 종친이라 사칭하며 공적을 꾸며대는데 이번에 조정에서 조서를 내리신 이유가 바로 너 같은 탐관 우리들을 퇴거하시라는 준엄한 말씀이셨다. 도구가 개짖는 소리를 했지만 직급상 뭐라고 변명하기 힘든 상황인지라 그저 네 하고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 현의 관하로 돌아가 현리를 불러 어찌해야 되는지 의논을 하자 말합니다. 도구가 오늘 까닭없이 위험을 부리며 그런 말을 한 것은 틀림없이 뇌물을 바라고 한 짓이며 관직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에게 뇌물을 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비가 맥이 빠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도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없는데 대체 재물을 어디서 얻어 그에게 뇌물을 준다는 말인가? 다음날 도구는 현리부터 관역으로 잡아다 놓고 현이인 유비가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빠짐없이 이실직고하라며 협박합니다. 잘못도 없는 유비가 수차례 무조건 용서를 빌기 위해 몸소 관역까지 갔지만 그때마다 문지기는 굳이 그를 맞고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구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꼭지가 돌아 홧김에 술 몇 잔을 마신 후 말을 타고 관역 앞을 지날 때 노인들 수십 명이 모여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장비가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통곡하던 노인이 대답합니다. 도구가 현리를 잡아들여 족치며 기어코 유비를 모해하여 엮으려고 하기에 우리들이 유공은 그런 권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지기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장비가 노인들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 겁나게 생긴 고리 눈을 부릅뜨고 부드득 소리가 나게 이를 갈면서 말에서 뛰어내려 곧바로 관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지기들도 우악스럽게 밀어젖히며 들어서는 장비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안으로 들어간 장비는 곧장 후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도구는 대청마루 위에 버티고 서 있었고 현리는 온몸을 묶인 채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자 장비가 천둥같이 쩡쩡 울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이 백성을 해치는 도적놈아, 나를 알아보았느냐? 장비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크게 악을 쓰며 도구가 미쳐 입을 열 틈도 주지 않고 달려들어 그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관역 문 앞으로 끌고 나와 말뚝에 붙들어 메어놓고 버들가지를 꺾어 두 다리를 부서져라 후려갈기기 시작합니다. 후려치던 버들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새로 꺾어 후려치기를 10여 번이나 반복하는데 이때 속이 타들어갈 듯 고민하고 있던 유비가 관문 밖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주위에 묻자 누군가 대답합니다. 장장군께서 웬 사람을 관문 앞 기둥에 묶어 놓으시고 매질을 하고 계시나 봅니다. 유비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웅성거리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가 보니 묶여서 매질당하고 있는 사람이 도구인 것을 보고 놀라 소리칩니다. 이게 대체 무슨 큰일 날 일이냐? 유비가 놀라 묻자 장비가 느긋한 태도로 별일 아니라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백성들이나 못살게 굴고 탐욕스러운 짓거리나 하는 도적놈을 때려 죽이지 않고 뭘 하겠소? 그러자 도구가 유비에게 애원하며 말을 겁니다. 유공,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원래 인자한 마음을 가진 유비인지라 곧 매질을 멈추라고 장비를 꼬집듯 나무라자 이때 관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형님께서 지금까지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큰 공을 허다하게 세우셨는데도 현이라는 작은 자리 하나를 얻는데 그쳤고 거기다 이번에는 탐관오리 같은 도구한테 욕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시던 물속이란 원래 봉황이 깃들일 곳이 아닌 바 이놈 도구를 죽여 없앤 다음 이따위 작은 벼슬자리 내팽개쳐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우의 속 깊은 말을 들은 유비가 인수를 끌러 묶여있는 도구의 목에다 걸고 어미 꼬집습니다. 제대로 옳은 짓이라곤 한 번도 한 적 없이 벼슬자리에 앉아 백성들만 못살게 구는 너같이 탐욕스러운 놈은 마땅히 죽여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오늘 너의 목숨을 용서해 주도록 하겠다. 자, 여기 인수가 있으니 받아라. 우리는 더 이상 이따위 냄새나는 벼슬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길로 떠나버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도구가 돌아가자마자 곧 정주 태수에게 유비와 두 의형제들에 대한 일을 고하자 태수는 즉시 성부에 글을 올려 고한 후 관아의 아전을 풀어 세 사람을 잡아들이도록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 호걸들은 대주로 가서 그곳 태수인 유해를 찾아가자 유비가 한실 종친임을 알고 그들을 집안에 숨겨준 다음 일제 외부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십상시 무리들은 나라의 권세를 자기들 손아귀에 틀어준 채 누구든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서로 작당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얽어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국가가 난리난 판국에도 조충과 장양은 사람들을 시켜 황건적을 친 장군들에게 벼슬자리를 주며 뇌물을 걷어들이는 데 응하지 않는 자는 거짓 보고를 하여 파직시키는 짓으로 조정에 분탕질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십상시들의 매관매직으로 조정에 분탕질을 하는 행위와 공손찬 등의 도움으로 도구를 매질한 이를 용서받고 다시 대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 유비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